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회의 심연에 숨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를 처단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지구상에서 범죄자가 없는 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멍청한 놈, 돈들 버는 건 싹 다 챙겼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범죄자를 심판하는 법 또한 국가마다 다르며 당연히 범죄자를 차별하는 법 또한 다르다. 손버릇이 안 좋은 놈이군. 발을 잘라주마. 어떤 국가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범죄자를 처벌한다. 하지만 타국으로 도망친 범죄자가 그 나라의 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 나라 것들은 천하태평에서 문제야. 이제 이 섬나라를 벗어나는 일만 남았군. 재판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범죄자도 있다. 남편을 죽인 놈이 이란에 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란과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 여하에 따라 범죄자를 완전히 놓쳐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법망이 닿지 않더라도 유가족의 분노와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그 어떤 나라보다 고통스럽게 처벌해주마. 그들의 한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국경마저 넘나들 수 있다. 가시가 달린 철구라. 이란의 고문 소믈리엔 참 호쾌하시군 그래. 난 당신처럼 스마트하진 못해서 말이야. 우선 발부터 박살내주지. 언제 봐도 대단한 힘이야. 난 조수 없이 혼자 일하니까 힘은 필수지. 악당이 어디로 도망치든 간에 반드시 처단한다.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의뢰인이 아닌 자가 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오랜만이야, 미스터 시게오. 소피아, 여긴 어쩐 일이야? 나를 찾아온 여성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이름은 소피아 쿠라타. 영국에서 활동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내 칼로 유족의 고통과 슬픔을 똑똑히 새겨주마! 기사의 후예인 소피아는 칼과 망치 등 전쟁터에서 쓰였던 무기로 고문하는 걸 선호한다. 소피아의 느닷없는 방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중, 시게오, 미안하지만 날 도와줬으면 해. 일 때문에 왔군. 그래, 무슨 일이지? 일본에서 일어난 영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고 싶어. 약 2년 전 뉴스에서 거듭 보도되었던 그 사건 말인가. 2년 전쯤 영국인 유학생 사라가 살해당했다. 룸메이트가 실종됐어요.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요. 뭐 그럴 때도 있는 법이죠.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의 신고였다. 룸메이트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그때 당시 경찰은 성인 여성인 사라의 실종을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방금 들어온 신고 어떡할까요? 괜찮겠지. 애도 아닌데. 잠깐 상황을 지켜보자고. 사라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었고 성인이라면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것 정도야 이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니란 견해를 업고 비극적인 보고가 전해졌다. 시체다! 사라가 N현의 모쓰레기장에서 토막난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검시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맙소사. 하지만 DNA 관련 증거는 용의자가 이미 인멸한 뒤였다. 그 뒤로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한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저놈인가? 네. 마지막으로 피해자 접촉한 남자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카시마 요이치, 26살의 파견 직원이었다. 당시 카시마는 영어회화 학원에서 어학을 공부했었다.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학원에서 강사 알바를 하던 사라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몇 번 수업을 들으면서 사라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카시마는 선생님, 수업 끝나고 저랑 밥 먹으러 가요. 미안해요. 룸메이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상당히 집요하게 사라에게 대시했다고 한다. 사라가 목숨을 잃은 뒤 카시마의 집에서 사라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여자 머리카락입니다! 가시마! 널 살인 용의로 체포한다! 사건 관계자 중 아무도 카시마의 체포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런데 카시마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며칠 만에 석방되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힘을 빌려주십시오. 네네, 그럼요.
범행 당시 알리바이가 있었던 데다 피해자의 머리카락 또한 범행 당시에 뽑혀나간 게 아니었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사라의 양친이 일본으로 건너왔고 일본 경찰은 우수하니까 내 딸을 죽인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거야. 눈물을 머금으며 성명을 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진전이 없는 조사에 지쳐버린 사라의 양친은 소피아를 찾아와 의뢰했다고 한다. 일본 경찰은 믿을 게 못 돼요. 제발 사랑하는 제 딸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윽고 사라의 양친은 마치 악기와 같은 얼굴로 말했다. 아무 잘못 없는 내 딸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합니까? 제 딸의 존엄성을 짓밟고 목숨을 빼앗은 인간이 뻔뻔하게 살아있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TV 앞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듯한 통곡이었다고 한다. 즉, 타깃의 정보는 완전히 오리무중이다. 맞아. 수색도 도와주면 고맙겠어. 번거로운 일이긴 하나 먼 곳에서 찾아온 동업자의 손에 뿌리칠 수는 없는 법. 그래,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어. 고맙다, 시게오.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준 범죄자를 내버려둘 수도 없고 말이다. 소피아를 배웅한 뒤 정보상 고다이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아, 카시마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던 그 남자? 그놈이 범인 맞아? 뭐라고? 뭐 사법 비리와 깊게 관여되어 있다고 해두지. 이윽고 믿기지 않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가시마가 현 검찰총장의 사생아라는 게 아닌가? 이번 달 생활비다. 아무쪼록 우리 관계는 비밀에 붙이도록 하게. 네, 그럴게요. 검찰총장은 모자에게 두둑한 생활비를 주고 진실을 감춰왔던 것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2년 전이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새 검찰총장 자리를 둔 쟁탈전이 절정에 치달았던 시기야. 그 중요한 시기에 살인을 범한 사생아가 있다는 게 알려진다면 검찰총장의 자리는 물론 여태껏 쌓은 공적이 물거품이 되어 날아갈 것이다. 가시마의 부친은 사건의 물증과 목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피해자가 네 집에 몇 번인가 드나들었다는 정보가 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만으로는 증거가 못 돼, 안 그런가? 네, 맞습니다. 사생아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에 가시마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시켰다. 실제로 증거가 적은 건 사실이잖아. 가시마가 범인이라고 어떻게 단정짓지? 이 사람이 증거야. 정보상이 소개한 사람은 초로의 노숙자였다. 그 남자가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시체 발견 현장에 버리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지. 어디 가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없어. 시민의 목격증은 그것이 바로 증거였다. 이 사람 말이 사실이야.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네 앞에선 그 누구도 거짓말은 못할 테니까. 고다이는 진실을 판별하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 이만큼 증거가 갖춰졌으면 행동에 나서기엔 충분하다. 무고한 사람을 능욕하고 살해한 아들에 자신의 위신을 위해 범죄자를 풀어주는 아버지라. 그러고도 법의 파수꾼인가? 지금부터는 내가 바로 법이다. 범죄자 부자는 살 자격이 없다. 유가족의 한을 똑똑히 알려줄 테다. 정보상이 준 자료와 사건의 진상을 소피아에게 전했다. 검사라는 놈이 어떻게 이 쓰레기 같은 놈들! 화는 지금 말고 심판할 때 터뜨리도록 해. 내일 바로 움직이자. 놈들의 행동 패턴은 이미 파악했다. 다음날 우리는 행동을 개시했다. 넌 뭐야? 나? 악당 잡는 사형 집행인이다.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그 죄 지금부터 갚도록 해! 뻔뻔하게 살고 있던 가시마는 술에 취한 틈을 노려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총장은 여자의 집을 방문하려 할 때 잡았다. 너희 뭐? 쓰레기 처리반입니다. 검사 자격도 없는 이놈에게 알려주지. 사법을 등지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호색에 빠져 구제불능이군. 놈들을 고문실로 옮겼다. 이번 의뢰를 수행할 자는 내가 아니라 소피아다. 시게오, 저놈들한테 뜨거운 물을 뿌려주겠어? 그러지. 나는 보조 역할을 맡기로 했다.
놈들은 정신을 퍼뜩 차리더니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 검찰총장이야! 뭐야 니네! 이거 범죄야! 알아! 처참한 어휘력이로군. 하다못해 좀 그럴듯한 말을 할 수는 없나? 나라면 잠깐의 대화 정도는 받아주었겠지만 닥치지 못해! 이 쓰레기들아! 이곳은 영국의 악당들도 벌벌 떠는 사형 집행인이 있다. 소피아는 칼을 한번 휘두른 뒤 카시마에게 다가갔다. 정말 놀라운 칼솜씨로군. 어때, 카시마? 말하기 편하게 입까지 찢어졌는데 사라 테일러를 죽인 게 너지? 왜 그랬나? 내가 안 그래. 가짜는 거짓말은 집어치워. 한 번만 더 거짓말해봐. 내장을 찢어줄 테다. 소피아의 방력에 눌린 카시마가 담담히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잘못한 거야! 그 여자가 내 마음을 안 받아서 그랬다고! 뭐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이기적이고 악랄한 논리였다. 그럼 성폭행은? 네가 진짜 사라를 사랑했다면 그럴 수는 없어. 그거는 뭐 외국인이랑 하면 어떨까 궁금해서. 단언컨대 네 감정은 절대 사랑이 아니야. 그냥 지저분한 욕정에 불과해. 카시마의 논리를 날카롭게 비판함과 동시에 네 죄를 똑똑히 알려주마. 소피아는 섬금 같은 속도로 카시마를 칼로 베었다. 칼 끝이 카시마의 배를 갈랐다. 이 나라의 할복이다. 목은 쳐주지 않을 테니 최대한 오래 고통받도록 해. 한 박자 간격을 두고 갈라진 배에서 피와 내장이 흘러나왔다. 그러던 중 소피아를 보던 루카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소피아 씨는 할복이라고 했는데 엄연히 말해 할복은 아니지 않나요? 네 말이 맞아. 저건 그냥 배를 갈라서 죽이는 형벌이지. 할복은 자진의 의미가 있으므로 저건 완전 별개의 처형법이다. 죄수의 배를 갈라 죽이는 형벌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었다. 내장을 끄집어내서 전시해주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는데 항문에서 내장을 빼내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소피아는 그 다음 검찰총장의 앞에 섰다. 소피아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루카와는 말문이 막혔다. 선생님, 저건 워해머다. 진짜 전쟁할 때 쓰였던 무기라더군. 그야 간담이 서늘해질 만도 했다. 여성이 자기 키보다 큰 해머를 들고 있으니 워해머를 보고 새파랗게 질린 검찰총장에게 소피아가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네 놈에겐 물을 것도 없다. 법에 따라 죄인을 심판하는 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다니 혐오스럽기 짝이었군. 이윽고 소피아는 검찰총장의 왼쪽 무릎을 해머로 내리쳤다. 정의의 천칭에 먹칠을 한 그 죄! 사지가 박살나는 고통을 겪으며 깨닫도록 해! 소피아는 노성을 지르며 검찰총장의 양 어깨와 오른쪽 무릎까지 박살냈다. 두 사람은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기세였다. 자수할게요. 제발 구금쳐줘. 나쁜 짓 다신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통을 참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의 소피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살고 싶다면 사라를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을 무슨 수로? 그래! 너희의 죄는 평생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죽인 죄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다. 당연한 소리였다. 시게오, 저놈들의 숨통은 네가 끊어줘. 네 부탁이라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괜찮겠어? 아무리 세상이 넓 때도 너만큼 천재적인 고문 기술자는 없으니까. 알겠다. 그럴 줄 알고 이미 준비는 마쳐두었다. 루카와! 그 남자 불러와. 알겠습니다, 선생님.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힘으로 뒷세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불법 의사다. 벌어진 복부와 골절된 부분을 치료해줘. 24시간은
더 살 수 있게. 오케이, 시간 좀 먹기지. 넌 조력자가 한둘이 아니구나. 소피아의 무기는 전투용이다. 놈들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 빨리 죽이는 건 아깝지 않은가? 그러게, 젠작의 양지에서 처벌받지 그랬나? 난 철저하게 고통을 줄 생각인데. 법의 파수꾼임에도 법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니. 30여 시간 후 두 사람은 사망했다. 의뢰를 완수한 소피아는 다음날 영국으로 돌아갔다. 고마워 시게오. 가슴 깊이 존경하고 있어. 나도 너한테 도움 많이 받았는걸. 빚을 갚은 것뿐이야. 이 소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피해자에겐 위안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악당이 여럿 존재한다.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도 악당들이 활개치게 두지 않으려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